일단은 그러면은 중국이든 네. 브랜드 상품이든 혹은 뭐 지금 사입하는 제품이든 다 소싱의 결은 똑같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차피 뿌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뿌리는 똑같아요. 네. 그 뿌리가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데이터. 네. 데이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센스인 것 같아요. 센스. 세 번째는 이제 편법이죠. 그 제가 최근에 매출 130억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 또 어마어마한 특급 게스트 모셨는데요. 요새 특급 게스트 많이 모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구매대행 혹은 이 온라인 커머스의 실력자가 아니면 안 모십니다. 실력자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봉더 김선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사입, 로켓제트, 브랜딩까지 해서 열심히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봉더 김선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봉더 김선달이라고 지으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요새 MZ세대는 잘 모르는 단어예요. 아, 봉더요? 아니요, 김선달이요. 아, 그래요? 아, 김선달은 여튼 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그쵸? 그죠? 근데 봉더 김선달 이름 뜻이 봉더가 뭐 유럽 혹시 프랑스어 잘 하시나요? 아니요. 프랑스어 학과예요? 아니요. 저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네. 봉더가 셀러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를 눌러보면 약간 봉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봉이 김선달, 봉더 김선달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봉더 김선달로 짓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또 저희 채널에 나오셨으면 연세를 밝히셔야 돼요. 아, 제가 88년생이고요. 아, 진짜요? 네. 오늘부터 만 나이로 바뀝니다. 저는 만 30세입니다. 한국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안 세봐가지고. 88년생이면은 저보다 4살 연세가 많으세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면은 만 나이로 34살.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중요한데. 근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 아, 아닙니다. 저 딸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요.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라인 셀러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전 주원규 대표님이 신사임당 다마고치 할 때 네. 그때 시작했고요. 저랑 똑같네요. 그래요? 저희는 다 아들이니까. 네, 그때 시작해서 이제 위탁 판매로 시작하다가 작년 4월에 구매대행 그때 시작했고요. 아, 위탁 판매를 하시다가 네. 작년 4월에 구매대행. 네, 구매대행 네. 쪽으로 이제 잘 나가는 서과장님 만나 뵙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브랜딩, 사입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위탁을 그래도 좀 하시다가 네, 그렇죠. 지금 구매대행 오셨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마진 문제죠. 마진이요? 네, 마진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물론 마진이 막 무조건 다 위탁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위탁을 잠깐 접고 구매대행 쪽으로 해서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좀 순수익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구매대행을 하신 거죠? 시작은 그랬죠. 시작은 그렇다는 건 다른 나라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정 사장님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유럽 구매대행 쪽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생산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아이템 소싱 잘 팔리는 물건을 네. 중국에 소싱해서 한국에 런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알고 진행한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죠.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품을 뒤집어 보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독일 브랜드인 줄 알고 회사를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독일 브랜드지만 중국에 생산을 하고 USA인데 중국에 생산을 하고 그런 게 한 80%는 되니까 세계 굴뚝이라고 하나요? 중국이? 그쵸.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면 지금 소싱에 접목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요 얘기를 조금 있다가. 네, 소싱 너무 전 재밌거든요. 네. 재밌고 제 주특기여가지고. 주특기. 네. 그럼 요거는 2부에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 저 2부도 있나요? 예,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네. 그러면 김씨예요? 그쵸, 김씨죠.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은 무슨 사장으로 부르고 있어서. 봉사장으로 할까요? 봉이 나요? 네, 봉이 약간 좀 억양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봉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봉사장 좀 이상한데. 우리 인터뷰 할 동안만 봉사장님으로 부르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봉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구매 대행을 1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죠? 14개월, 15개월이 됐네요. 1년 좀 넘게 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궁금해요. 매출, 구매대행 매출이 아니면 사인 매출, 브랜딩 매출 어떤 거?
총합계로? 세분화해서 한번. 저는 지금 구매대행 쪽은 네. 중국 구매대행 쪽 수동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원 통해서 지금 반자동 업무를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동 제품으로 한 7천? 로켓으로는 저번 달 7천, 8천 나왔고요. 근데 제품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브랜딩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제품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제트랑 로켓은 편한 거. 그래서 7, 8천 나오고 지금 브랜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인증 통과된 그게 이번에 10,000개가 들어옵니다. 그건 아직 판매 전이고요. 그러면은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한 5천에서 많이 나올 때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구매 대행이 있고 그다음에 로켓 있고 네. 그 사입해서 브랜딩하는 제품이 있는 거죠. 다 다르죠. 각각의 그 약간 마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구매대행은 다 진짜 세금 다 빼고 네. 한 37% 정도. 아 역시 중국이라서 되게 마진 높네요. 네. 그 사입 제품은 그것도 좀 높은 편이에요. 네, 5,000원짜리를 한 4만 원, 5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진짜 김선달이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근데 그 제품을 찾은 것도 네. 구매대행하다 찾은 제품이에요. 아 역시 저희 뭐 구매 대행이 유통에 뿌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뭐 KC 인증이나 뭐 어린이나 뭐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 제품 인증을 5개를 받았거든요. 5개를 받아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2회사만 팔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판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팔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거죠. 그럼 이걸 내가 한번 인증을 받아볼까? 해서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뭐 공구나 KC 인증이나 어린이 되게 경쟁력이 물론 잘 팔면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3번째로 파니까 뭐지? 콘센트 같은 건가?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대표님 채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듣고 저도 하는 걸로. 네네.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매출은 뭐 지금 인증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된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스토리요?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가다를 되게 오래 하셨다고. 네, 한 7년에서 8년 정도 했고요.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원래 외국에서 영주권 준비를 하다가 한 6년, 7년 정도 생활하다가 영주권 받기 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디 외국 어디요? 전 캐나다 쪽에 캐나다. 네. 아 예. 그래서 결혼식도 이제 한국에 와서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파리로 갔다가 캐나다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거기서 이제 한두 달 만에 정리를 하고 돌아왔죠, 한국으로. 그리고 아시는 분이 타일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배워서 이제 타일이랑 벽돌 쪽으로 이제 일을 오래 했죠. 그러다 이제 사기를 8천만 원에서 1억 그 사이를 당하고. 아 그게 언제예요? 한 30대 초반이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근데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결혼을 16년도 했으니까 네. 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처음에 잘 벌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배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약간 저랑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렇죠. 대표님 채널 보면서 네. 이렇게 손도 그때 다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다쳤었거든요. 보면서 저도 이분도 스토리가 있구나. 그러면 2019년도에 신사임당님 시청을 했을 때 그때도 노가다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요.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요. 국내 위탁 그럼 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거네요? 저녁에 이제 제가 가락시장 가서 물건 받고 포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위탁으로는 가락시장에서 과일 같은 거 파셨던 거예요? 고구마 감자 팔았어요. 고구마 감자? 하필 고구마 감자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고구마 감자 가락시장에서 하셔가지고 그때 막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무 재고. 근데 제 판단에 주문을 먼저 받고 제가 아버님한테 받아서 보내면 되겠다. 그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1페이지 6등까지 고구마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6등까지 올라가면 네.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남아요? 위탁으로 했을 때? 위탁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진이 크진 않아요. 판매 건수는 뭐 하루에 많이 받은 적은 한 180건? 근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포장도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랑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시작해서 1년 전에 했던 방법이 제가 1페이지 6등까지 올렸던 방법이 현재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실행을 빨리 해서 좀 성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인데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작업이나 업체를 써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고구마 작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고구마 작업도 많이 하고 뭐 구매를 하는 거. 고구마를 팔면서 고구마 작업을 네, 하시는 그렇죠. 구매를 이제 일으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뭐 마케팅 카페나 블로그 뭐 그냥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뷰징으로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뷰징이 아니죠. 전 이제 정당하게 정당하게. 네. 어...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공구도 하고 단기간에 구매가 한 100건이 일어나면 마켓에서 이 사람 되게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거기 이제 다른 부가적인 작업을 해서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똑같아요. 구매 대행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노가다 하시고 밤에 와가지고 부업으로 진행하시다가 그 노가다판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탈출했죠. 탈출하시고 나서부터는 진짜 완전 전업이 돼버리신 건데. 아, 당연하죠. 그럼 그때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러면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아, 현장 일할 때 부업으로? 아니요, 나오고 나서. 부업할 때는 제가 새벽 5시 일어나서 6시에 집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랑 밥 먹고 집안일하고 뭐 애들이랑 샤워시키고 애들 재우고 나면 한 9시 반, 10시 되거든요. 그럼 그때 집 앞에 있는 무인 카페에 출근을 해서 10시부터 1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했고요. 부업으로. 무인 카페는 왜 가신 거예요? 24시간으로 하는 카페가 동네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인 카페 그 네. 눈치 보일 텐데. 무인 카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에. 그래도 CCTV 보고 아, 있잖아요. 커피는 마시죠. 네. 커피는 한 잔 마시고 새벽 1시 반에서 2시까지 일하고 한 3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거를 오래 했죠. 봉사장님을 느끼는 거는 되게 밝으신 느낌이 확 드는데 아, 네. 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끈기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아, 원동력이요? 네. 가족이죠. 예, 그때는 제 딸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도 다치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버니까 그게 전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온라인 사업을 선택한 것도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자동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좀 도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았나? 결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가족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면 딸이 먼저예요? 와이프분이 먼저예요? 이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죠. 아니, 유튜브 촬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지금 사업을 고민하시거나 힘들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네. 진짜 이거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자신 있게 전 진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봉사장님은 네. 지금 듣기로는 캐나다에서 영주권 같은 것도 따려고 했고 네.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런 해외에 있는 무언가를 좀 잘 알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닌가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네. 하다 보니까 제가 판매하는 게 캐나다나 뭐 외국 제품이 아니라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듣기로는 중국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지금 저희 유럽 쪽이나 요 브랜드 상품들도 다 소싱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팔 수 있으니까. 정 사장님은 지금 유럽 구매 대행 쪽 하시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브랜딩해서 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제 뿌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스토리야 또 우리 봉사장님 채널 가면은 많이 들을 수 있죠. 제 채널은 네. 많이 없고 네. 제가 최근에 그 월급쟁이 부자들 부동산 100만 거기서 인터뷰 한 거 있거든요. 예. 그거 하시면 제 진짜 그 스토리가 나오고 제 채널에서는 막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좀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쵸. 예. 지금 보면 소식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따 좀 네.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싱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얘기를 네.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은 중국이든 네. 브랜드 상품이든 혹은 뭐 지금 사입하는 제품이든 다 소싱의 결은 똑같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차피 뿌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뿌리는 똑같아요. 네. 그 뿌리가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데이터, 네. 데이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센스인 것 같아요. 센스. 세 번째는 이제 편법이죠. 제가 최근에 매출 130억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1년에 130억이에요? 네, 한 달은 아니고 1년. 제가 운 좋게 이제 만나 뵀는데 그분도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싱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어느 정도 효자 상품이 있지만 매출을 더 늘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대표님을 만나니까 데이터적으로 하시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거의 다 데이터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템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좀 몇 개 이야기도 해드리고 해서 이번에 수입해서 좀 잘 팔고 계시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데이터적으로 하는 거를 무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툴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다링크 뭐 되게 많은데 전 최근에 그 셀러라이프 사용해서 데이터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한 다음에 내림차순해서 데이터적으로 뽑은 다음에 소싱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판매가 되면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소싱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 각종 툴이 비슷한데 뭐 셀러라이프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보면 네이버에서 클릭수, 언제 팔리고, 리뷰수, 해외 구매 대행에서 몇 개 팔리고, 리뷰수, 더 좋은 게 이제 쿠팡도 나와요. 쿠팡 상품수, 리뷰수, 해외 구매 대행 리뷰수가 다 나와요. 그리고 G마켓도 나와요. 그거를 합쳐서 내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키워드가 뭐 한 10,000개가 있어요. 7월, 8월에 잘 나갔던 제품을 찾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엑셀에서 수식을 걸어서 정리를 하고 줄이고 내가 검색수가 난 한 5,000에서 한 10,000까지 보겠다. 또 수식을 걸어서 정리를 하고 따로따로 딱딱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의 경쟁자도 보고 리뷰수를 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나? 보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네. 이거는 특정 아이템들을 소싱하는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카테고리 전체를 다 보고 전체를 다? 네. 생활건강, 가전, 뭐 식품 다 볼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 전체로 다운을 다 받은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죠.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키워드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소싱에 접목시켜요? 그래서 그 데이터적으로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 거는 구매 대행이나 사입이나 로켓 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로켓 비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로켓 비율이 뭐 50%다 아니면 80%다 하면 80%는 저희가 지금 들어가면 늦잖아요. 근데 50%나 뭐 30%인 카테고리가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진입을 해서 1등을 먹는 거죠. 딱 엑셀을 보면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되게 쉽죠. 지금 이거는 봉사님 채널에 있어요? 네, 채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셀러라이프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데이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방법보다 지금 좋은 방법은 없고 두 번째 방법 가장 좀 빨리 나오는 성과가 잘 팔리는 상품 옆에 가서 파는 거거든요. 잘 팔리는 상품 옆에 가서 그럼 약간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전략으로 한 게 가장 빠르게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략을 어떻게 찾고 하는지 알려드리고 물론 데이터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제품을 찾아서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벤치마킹이라는 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삼성, LG도 다 서로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 저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매출을 낼 때 이런 방법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들이나 다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좀 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유럽 구매대행 하면은 거의 브랜드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많이 찾아보는데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되게 유명한 카페가 그 네이버 카페 딜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해외에서 되게 저렴하게 세일하는 정보도 알려주고 브랜드도 알려주고 여기서 소싱 패션 쪽으로도 많이 하고요. 네. 신제품 나오는 가전기구 있잖아요. 다이슨이나 뭐 로봇 청소기나 뭐 드론이나 그런 거 다 거기 뜨거든요. 브랜드적으로 보면 내가 몰랐던 브랜드인데 수요가 많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하시면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카페를 벤치마킹 하는 건가요, 그러면? 브랜드 공부를 거기서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유럽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거기 컨택을 해서 지금 총판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스타로 제가 아시는 분이 프랑스 제품을 총판을 땄거든요. 인스타로 연락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전 있다고 들어서 유럽 구매 대행도 충분히 매력 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네. 제가 지금 우리 봉 사장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전통적인 그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에서 이렇게 핫딜이 뜨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브랜드 상품을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애들 뭐 총판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매하고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풀어드린 내용들은 다른 거고요? 좀 달라요 많이. 왜냐면 데이터로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시기에 상품을 판매를 많이 하고 이런 전략이 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깔아주는 매출이 나오는 아이템을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내가 나중에 쌓였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경쟁이 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에 뜨는 제품들이면은 사실 이게 평균적인 매출이 쭉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맛을 좀 늦게 봐요. 꾸준히 해야 되니까. 네,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도 네. 첫 달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저희도 유럽 구매 대행처럼 꾸준히 해야 되고 좀 제가 쉽게 이야기를 아까 해서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아. 또 유럽 구매 대행처럼 어려워요. 그러면은 유럽 구매 대행에 맞게끔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유럽 구매 대행에 맞게 데이터를 쓰는 업자들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면 대표님이 아시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저희가 뭐 구글링만 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파일에 수식을 걸어서 그 단어랑 그 브랜드만 쏙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도 국내 말고 구매 대행 쪽으로만 해서 필터를 쫙 뽑아서 네. 그렇게 보면 되게 많이 줄 것 같은데요.